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신나게 노는 놀이터입니다. 지난주 1월 17일 분석한 바와 같이 이번 코스피 하락장 2월 안에 2600선 깨고 내려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작년 말에 한번 분석을 했는데 그때는 5월까지 과연 2300선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서 5년 전으로 돌아옴이 타불되는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향후 대략 한 5년간 최고의 주식으로 삼성중공업을 지금 꼽았기 때문에 이거 주식 어떻게 될지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미국 헌법이 연준에 부여한 2대 책무가 물가 안정 속에 최대 고용하는 것이라고, 즉 고용과 물가가 핵심 정책 과제이고, 그래서 팬데믹 불황 극복하는 과정에서 성장 정책을 통해서 고용 회복시켰는데 그 과정에서 물가 폭등이 야기되고 있기에 이제부터는 주관, 즉 주된 관심사 Major Concern for the Fed가 물가 안정, 즉 인플레이션을 되돌리는 것이라고 이렇게 여러 차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 물가 안정시키는 것이 지금부터 시장 분석의 핵심 키가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물가 지표가 있지만 연준이 주요 참고하는 것은 Core PCE, 즉 Core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이 지표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작년 4분기 즉 10월, 11월 두 달 동안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전에 좀 잠잠했었죠. 그래서 12월치가 발표되는 다음 주 1월 28일 금요일이 빅데이가 되는 거 아니냐 싶습니다. 이게 상승세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른 물가 지표들이 지속적인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전날 이제 미국 4분기 GDP 속보치 발표되죠. 이게 3분기 2.3% 성장보다 매우 좋은 5.6% 고도 성장이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성장이 좋은 것은 좋으면 지금까지는 호재였지만 지금부터는 악재가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금융 긴축을 강화할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지 시각 25일, 26일 열리는 금년 첫 번째 FOMC 회의에서 과연 연준이 시장을 달래주는 말을 할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허리도 졸라매라고 사전 가이던스 줄 가능성 주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악재로 작용할 겁니다. 이런 전망은 저 같은 사람도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계속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보다 더 뛰어난 그런 글로벌 선수들도 다 알고 있을 것이고, 그래서 미국 주가 박살이 나고 있다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시장 그래프들 간략히 감상을 해보면요. 나스닥이 전주에만 마이너스 7.6%, 연초 이후 마이너스 15.5% 성적입니다. CNBC가 그래픽을 아주 이쁘게 그렸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으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구경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 원인이 뭐겠습니까? 인플레 잡는 수단은 결국 긴축이고요. 이것은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 QT로 이제 나타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돈을 풀다가 3월 이후 언젠가는 늦어도 하반기에는 돈을 회수한다는 겁니다. 지금과는 다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 또 10년물 채권 수익률, 30년물 채권 수익률, 또 30년물 모기지 금리, 모든 움직임 보시죠. 보십시오. 모든 금리가 급등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 가격 급락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웰스 이펙트 그 이론에 의하면은 지금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실질소득 감소를 의미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모든 사람의 실질소득 감소 현상입니다. 실질소득 감소는 소비 감소와 같은 말이죠. 문제는 금리 인상이 언제 시작하고 어느 정도 속도로 진행될 것인가입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어느 정도 속도냐 하는 것은 진짜 3번이냐 4번이냐 아니면 JP모건의 CEO가 말한 것처럼 6번이나 7번까지 가느냐, 또 속도도
뭐 0.25%포인트씩 올리면 정상 속도인데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0.5%포인트 이상 0.75나 1%포인트까지 올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년 팬데믹 거꾸로 갈 때 3월인가 그쯤에 뭐 내릴 때도 1%포인트 이상 팍팍 내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언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속도로 가느냐 온통 관심사가 여기에 몰려 있는데 이거 결정 짓는 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이 진정되는지 여부 확인하는 겁니다. 이거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1차 그 예비 가이드라인이 3월 16일 한국 시각으로 17일 새벽에 제시가 되는지 이걸 주목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시장을 확인해야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장을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Adjust to market. 그래서 반드시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그 1차 예비 가이드라인이 3월인 것 같고요. 그럼 2차 가이드라인은 언제쯤 나올 것인가? 적어도 빨라야 5, 6월은 돼야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까지 시장과 연준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매월 발표되는 각종 물가 지표와 그 방향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정리합니다. 그래서 시장 약세는 좀 더 지속된다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그 금융시장 내부 그 지표 중에 공포지수라는 거 이걸로 한번 살펴봐도요. VIX 이 지표가 최근에 급등은 했는데 아직은 과거 고점 대비 낮은 수준입니다. 즉 시장 몇 번 더 폭락할 가능성 열어둬야 하지 않을까. 그 다음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아직은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크게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 2% 돌파하고 2% 중반까지 가는지를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쯤 가서 시장이 방향을 트는지 다시 한번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은 코스피는 어떻겠습니까? 한국은 이미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 돌아갔습니다. 3번 지금 올렸고요. 추가 인상을 하는 총재가 공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한국의 물가 상승도 매우 심각하고요. 특히 에너지 가격 상승 잠재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도 대선과 맞물려서 아직은 돈 풀기를 계속하는 모습인데 이것이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시장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돈 풀기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없고요. 팬데믹 과정에서 벼락거지들 지금 양산이 되어 있고 아파트 중심의 그 부동산 경기 실종까지 더해져서 내수 침체에 점점 더 악화되면서 상당 기간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이고요. 수출 경기는 이거는 글로벌 경기에 연동됩니다. 피크아웃 효과까지 겹쳐져서 작년과 같은 그런 호황은 불가능하고요. 여러 가지 그 다른 보조 지표들이 있는데 일단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한번 정리해서 다시 한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출 경기도 이렇게 둔화된다고 봐야 되고요. 또 주식시장은 미국 시장과 연동되겠죠. 그동안 코스피 주도주 추가 하락 압력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파생시장에서 외국인들 선물 옵션 포지션 다시 주목하겠습니다. 이전 올린 영상에서 분석을 한번 했었는데 그것보다도 더 지금 숏 포지션을 강화를 했습니다. 3월 10일 만기인 선물 매도 더 늘어나서 3조 4천억 지금 매도 물량 쌓아놓고 있고요.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추가 하락에 베팅한 거 아니겠습니까? 2월 10일 만기인 옵션 시장에서도 콜 매도 풋 매수 규모를 더 늘려서 풋 순매수 금액이 528억 원입니다. 선물 매도와 합성 선물 매도 모두가 이례적으로 매우 큰 규모입니다. 특히 2월 옵션 시장은 설 연휴 3일을 고려하면은 콜이든 풋이든 매수자들은 상당한 시간 가치 감소를 각오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풋 매수를 쌓아놓고 있는 것은 시간 가치 감소 이상의 주가 하락을 겨냥한 포지션이라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외국인들 파생 상품 움직임 특히 주목해야 할 듯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코덱스, 인버스나 코포스 이런 거 숏 포지션을 취한 것들 조급하게 이익 실현하지 말고 끝까지 홀딩하는 것이 이익 극대화하는 길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푼돈 벌지 말고 큰돈 버시기 바랍니다. 삼성중공업은
저는 여전히 하락하면은 추가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요. 최근 그 미국 시장에서 기술주들이 박살이 나고 있지만 자산주, 가치주들은 오히려 성적이 좋고요. 특히 에너지 주식들은 플러스 12.8%입니다. 엑슨모빌, 쉐보론, BP, 아람코 뭐 제가 한번 찾아본 것들인데 모두 성적 우수합니다. 이 시기 기술주들은 마이너스 11.4%니까 정반대네요. 이게 삼성중공업하고 무슨 상관인가? 바로 최근에 돈 잘 벌고 앞으로 더 잘 벌어들일 그 에너지주 기업들이 삼성중공업의 주요 고객이라는 겁니다. 삼성중공업이 만드는 가령 FLNG나 LNGC 이런 것들로 저들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유가와 가스 가격 상승 및 환율 상승이 모두 삼성중공업에게 대형 호재이고요. 금리 인상은 이제 악재로 작용할 텐데 삼성중공업이 작년 유상증자 성공으로 부채 비율 낮아졌고 지금부터 실적 개선으로 그래서 금리 인상이 악재 재료는 제한적이지 않을까 뭐 저는 이렇게 희망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이런 주식은요. 미국 시장에 없고요. 이 지구상에서 오직 코스피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글로벌 선수들이 코스피에서 다른 주식은 팔아도 삼성중공업 주식은 사야 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뭐 저는 이렇게 낙관적입니다. 삼성중공업의 실적 전망은 여전히 밝습니다. 그래서 조선업 호황 지속되고 있고요. 지금부터가 더 좋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4개 회사 최근 주가 그래프 구경하겠습니다. 조선업 전체 어떤 그 본격적인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요. 오늘은 간략하게 핵심만 한번 제가 생각할 때 대우조선은 합병 무산되면서 재무구조 악화 요게 부각되는 거 아닌가. 지금 금리 올라가고 있는데 결국 독자 생존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걸 위해서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선택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그 잠재적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현대중공업하고 한국조선 이거는 말이죠. 저는 이거 좀 솔직히 좀 기분 나쁜데 얘네들. 현대중공업 지주 회사 상장돼 있고 한국조선해양도 상장돼 있고 현대중공업도 상장돼 있고 현대미포조선도 상장돼 있고 또 뭐 현대사무중공업도 상장시킨다 그러고 이거 결국 전부 다 하나 회사로 뭉뚱그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회사를 5개로 쪼개서 지금 팔아먹겠다는 건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기분 나쁘죠. 결국 한국조선해양 존재 이유가 매우 의심됩니다. 그리고 저걸 이제 제대로 분석을 하려면은 5개 회사를 하나로 뭉쳐서 평가를 해야 하는데 귀찮습니다. 일단은 귀찮아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중공업을 선택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